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. 첫 번째 이야기, 어느 대학교 여대생들의 죽음. 얼마 전에 신청했던 대학교의 멘토십 프로그램에 합격이 되어 저는 신입생들을 위한 멘토로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며칠 전 멘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했고 그곳에서 다른 멘토들과 함께 멘토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. 근데 그곳에서 교수님께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더군요. 몇 년 전, 한 학기에 2명의 신입생이 비슷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그 2명의 신입생 모두 한 멘토의 멘티들이었다고 합니다. 그 당시 두 학생의 자살 이후 학교 내에서 M에 관한 갖가지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M이 A와 B 둘 다 양다리를 걸쳤다든지, M이 대학 적응에 힘들어하던 A와 B의 자살을 일부러 유도했다든지, 이런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.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멘티들이 한 멘토 아래에서 자살을 했으니까요. 참고로 멘토였던 M은 남자, 멘티였던 A와 B는 모두 여자였습니다. 그리고 얼마 후 M은 결국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교수님께서는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자신의 멘티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자기에게 꼭 상담을 하러 오라며 충고해 주셨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. 하지만 알고 보니 그날 참석했던 멘토들 중 M의 과거 룸메이트가 있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룸메이트로부터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A 학생과 B 학생이 사망하기 전 M에게 A와 B의 이메일들이 도착했다고 합니다. A 학생의 이메일은 자세한 설명 없이 무작정 요즘 학교 다니기가 너무 무섭다는 이상한 이야기였고, B 학생의 이메일은 대학교에서 사귄 남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따로 만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식의 당황스러운 이야기였다고 합니다. 고지어 M은 A 학생에겐 정확히 무엇이 그녀를 무섭게 만들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답시를 보내고 B 학생에겐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는지 물어보는 내용의 답시를 보냈다고 합니다. A 학생에게서부턴 단짝 친구의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자기와 만나자고 미친 듯이 강요를 해대는데 자신의 스케줄까지 어떻게 알아내서 매일같이 자신을 스토킹을 한다는 내용의 답신이 도착했고 B 학생에게서부턴 남자친구가 맨날 자신의 친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자기 몰래 그녀를 찾아가는 것 역시 몇 번이나 봤다는 내용의 답신이 도착했다고 합니다. M은 학기 초반에 자신을 통해 A와 B가 만난 적이 있기에 둘이 확실하게 아는 사이라는 점도 그렇고 B 학생이 말하는 사람이 A 학생일지도 모르겠다고 추측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B 학생은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기에 M은 B 학생에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남자친구와 그 친구랑 3자 대면을 해봐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그리고 B 학생은 지금 둘한테 전화해서 만나보도록 하겠다. 미친 듯이 화가 난다. 남자친구도 그 친구도 이젠 영원히 보고 싶지 않다. 지금 연락을 취하고 둘을 만나러 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답장들을 M에게 보냈다고 합니다. M은 계속해서 B 학생에게 진정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조언을 해주었고요.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B 학생에게서부터 더 이상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B 학생의 사늘한 시체가 기숙사 근처에서 발견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A 학생마저 학교 근처의 숲속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. 그 사건 이후 M은 주위의 소문과 그 외의 죄책감 때문에 아무하고도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않고 수업도 들어가지 않으며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어느 날 밤에 자동차를 타고 절벽에 떨어져 사망했습니다. 자살이라고 합니다. 사건의 진상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룸메이트 말로는 M과 그녀들 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점은 자신이 M 옆에서 그 당시 모든 일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정말로 B 학생이 말하던 자신의 친구는 A 학생이었던 걸까요?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B 학생과 A 학생은 왜 죽은 것일까요?
사람들 사이에선 자살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경찰들은 초반에 타살로 추측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? 두 번째 이야기, 집값이 싸면 문제가 있는 집이다. 집값이 싸면 뭔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한다.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겠죠? 오래전 먼 친척이셨던 두 형제분이 8살 남짓 때 겪으신 일하지만 저희 할머니께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. 부산 초읍에 원당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그 당시엔 막 주택단지가 들어서던 시기였다고 하셨고요. 이사를 갈 준비 중이었던 두 형제분의 가족들은 이곳이 새 집이면서 가격이 저렴해 바로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. 물론 가격이 싼 이유가 근처에 원당골 공동묘지가 있는 것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지만 무심코 넘기셨답니다. 막상 이사를 와보니 막 건물이 들어서는 곳이라 아직까지는 빈집도 많을 뿐더러 사람 사는 곳 같지는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. 창문 너머로 공동묘지가 보였던 것도 꺼림칙했고요.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? 새 집에 적응하던 중에 어느 날부터 동생분이 전등 불을 켜놓고 자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. 어머니께서 왜 계속 켜놓고 자냐고 물으시자 방에 불 꺼놓고 자면 딱딱딱 거리는 소리에 깨서 눈 뜨면 천장이 쿵쿵거리면서 날 노려보는 것 같다. 아직 어렸을 때라 어머니께선 어린애가 그런 소리 하면 못 쓴다며 혼을 내셨지만 한동안 부모님 방에 같이 자기로 했답니다.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을 어느 밤에 당시 영이 급하게 부모님을 깨우더랍니다.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걸 보시고 왜 그러냐고 물으시자 불 꺼놓고 자고 있으면 누가 딱딱딱거리면서 눈을 뜨면 천장에 여자애가 목만 붕 떠서 자기 머리 천장에 쿵쿵 부딪히면서 날 노려본다.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있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셨다는군요.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그런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만 한 번씩 초읍에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는 곳이긴 합니다. 세 번째 이야기, 에어컨 옆에 하얀 대걸레. 저는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안 쓰면 잘 안 보여요. 보통 에어컨은 거실에들 많이 두잖아요. 저희 집도 거실에 에어컨이 있는데 그 옆에 아주 작은 공간이 있어요. 에어컨을 벽 끝에 모서리에 사선으로 세워두다 보니 생기는 공간. 어제 새벽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저는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왔고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보니 거실에 있는 에어컨 바로 옆에 하얀 대걸레같이 생긴 것이 있는 겁니다. 원래 그 물건이 없던 곳에 뭔가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저는 그 대걸레를 치우기 위해 에어컨 쪽으로 점점 다가갔습니다. 그런데 제가 대걸레로 본 것은 대걸레가 아니라 하얀 사람의 다리였습니다. 에어컨 쪽에서 다리만 삐죽 나와 소리 없이 발을 구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? 순간 얼음이 된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왠지 내 정체를 들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히 뒷걸음질 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발을 구르던 다리가 멈추더니 순식간에 에어컨 뒤쪽으로 사라졌습니다. 전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갔고요. 저는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